네, 안녕하세요. 키출판사 이서연입니다.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라이브 세미나예요. 자, 오늘 주제는요, 파닉스부터 기초 리딩까지 빠르게 학습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지난주 우리 첫 번째 라이브 세미나 있잖아요. 그때 그 주제가 미국 교과서에 있는 리딩 스스로 학습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받은 그 질문들이 거의 막 단어에 대한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파닉스 학습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초등학교 파닉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 좀 발견한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질문에서 다 어떤 거를 전제해 두시냐면 파닉스는 끝났는데, 파닉스를 끝냈는데 라는 것들을 좀 전제해 두시고 질문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파닉스를 끝냈다 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그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그 알파벳 먼저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26개를 먼저 이렇게 막 학습을 해요. 대문자도 배우고 소문자도 배우고 그에 따른 대표 음가들도 배웁니다. 그런데 파닉스 학습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그 알파벳 26개 레터들이 막 조합되고 나뉘어지면서 파닉스 발음 규칙, 그 소리 규칙이 44개, 파닉스 규칙을 44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알파벳 글자 26개, 이거가 1대1 그 대응이 돼가지고 소리 규칙도 26개이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44개의 파닉스 소리 규칙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 글자가 26개인데 소리는 44개가 될까?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좀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보면은 자, ca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요, at 라고 해서 어때요? 이 한 레터가 하나의 소리를 탁탁탁 내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은데, 자, 다음 단어 sheep 보시면요, 어떨까요? sheep 라고 해서요, 이 sh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어떻게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냐면은요, light. 자, 이 단어 보이세요? light. light 라고 해서요, 이 igh 세 개의 레터가 합쳐져서 어떻게 하나의 소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 어떨 때는 글자 두 개가 하나의 소리, 또 어떨 때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가지고요,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돼서 소리 규칙이 몇 개? 44개가 된다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46개까지도 만든다라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가 보통 44개의 파닉스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4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consonant sounds, 그죠? 여기 자음이 24개 소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모음 같은 경우는 지금 A, E, I, O, U 해서 모음 5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파닉스에 가면은 모음이 몇 개? 모음 소리가 여기 보시면 20개의 모음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5개의 모음들이 막 붙여지고 나눠지고 하면서 20개의 모음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44개의 파닉스 규칙을 모두 완전하게 습득해서 그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글자, 즉 철자가 달라도 소리는 같을 수 있고요. 또 소리가 같아도 글자, 철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지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초등학교 단어 암기할 때 있잖아요. 이 암기할 때 단어 암기가 어려운 이유,
그 이유와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음보다 아이들이 모음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소리와 철자 규칙을 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자, 예를 한번 들면은요. 자, 여기 모음 지금 사운드거든요.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얘 있어요, 얘. 이렇게 EE 그리고 Y, EA, E 이렇게 같은 칸에 들어있으면은 소리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같은 모음 소리인데 어쩔 때는 이 사운드가 이 철자가 사운드 E 소리 긴 소리 긴 모음 소리 E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 Y가 그렇고 어떨 때는 EA 어떨 때는 E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역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보면은요. she, 양이라는 의미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가 어떠냐면은 장모음 이 사운드를 만들지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happy. 자, 여기에서 y가 장모음 이 사운드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dream 이라는 요 단어도 여기에 이 A가 장모음 이 사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은요. 이렇게 이가 하나 있을 때도 어쩔 때는 장모음 이 사운드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철자가 달라도 소리는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단어 암기할 때 그러한 부분이 조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 영단어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영단어를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B 사운드를 우리 B 레터 B 있잖아요. 요거 사운드 무슨 소리가 나죠? B 소리가 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B bat, B bear, banana 다 B로 시작하거나 B가 들어가 있으면 B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초등 영단어에 보면은 어떤 단어들도 있냐면요. 여기 밑에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밑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레터가 B 이렇게 싱글 B가 아닌 B가 두 개 있어도 B 사운드를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제가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지금 뭐지요? B죠. 자, 벌이에요. 자, B 사운드니까, B 하고서는, 장모음 E 사운드. 아까 she 할 때랑 똑같지요. 그래서 B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B 사운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어는요, 이렇게 해서 rabbit 이란 단어지요. B 두 개가 와도 B 사운드랑 똑같다는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에, B 그리고 E 조금 모자라네요. 밑에 놓을게요. T 해서 rabbit 이라고 했는데 이 BB 사운드 BB 레터도 사운드 자 B 사운드로 레터 싱글 하나가 있을 때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카드도 이렇게 동일한 색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내가 분명히 B를 B라고 배웠는데 rabbit 쓸 때는 어때요? B 두 개를 꼭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아이가 단어 암기할 때 헛갈리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파닉스에서는 초등 영단어를 이제 학습하면서 파닉스 규칙을 막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지점들을 조금 각인을 시켜주면서 지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면 단어 암기할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다? 네, 분명히 소리는 동일한데 철자는 다른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계속 지금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얘들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얘 왜 이렇게 파닉스를 배운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단어를 못 외워?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아이만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지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얘를 좀 더 드릴게요. 자, 여기 C라는 레터가 있고요. 발음은 발음이 난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어떨 때도 발음이 나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레터가 어떤 거 K일 때도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C, K 그리고 CK가 같이 있을 때도 발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우리 초등 영단어 예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back, kick, 그죠? sick 이런 단어들도 CK가 있는데 그게 C와 K 발음처럼 소리가 난다라는 지점을 책에서 조금 세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C, K, CK는요. 어때요? 철자가 다른데 소리가 같은 경우였지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철자는 동일한데 소리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CH 같은 단어는 CH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어떤 소리를 내냐면요. 취 사운드를 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chair 이렇게 해가지고 CH가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watch라고 해서 CH가 뒤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 밑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 학교 영단어 뭐지요? school.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 단어 시험 테스트 보잖아요. 진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많이 써요. 그쵸? 왜냐면은 C가 발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떨 때 CH는요 발음을 낼 때도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어때요? 조금 아이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CH가 로 발음되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경우도 CH가 발음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파닉스 규칙만 이건 이거야 라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영단어에서 그 파닉스 규칙을 대입할 때 조금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지점 그 다음에 조금 모호할 수 있는 지점들을 자세하게 조금 지적을 해주면 아이가 훨씬 더 영단어를 암기하고 학습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파닉스 44개 규칙을 모두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파닉스 학습을 하면 좋은 점은요. 우리 익숙한 이 듣기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요. 문자, 즉 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아이가 단어를 암기하거나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점이고요. 단지 뭐가 있냐면 이 파닉스 규칙을 안다고 해서 모든 영단어를 다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에 맞춰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 학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접근을 하되 반복적으로 단어를 만나려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파닉스 규칙들을요.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다뤄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사실상 현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영어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3학년 이제 1학기에서는 거의 알파벳 위주로 이제 쭉
그 연습을 하게 되고요.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쯤부터 4학년 교과서에는 그 파닉스 이제 규칙들, 소리와 철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조금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모든 파닉스 규칙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 맨 앞에 제가 좀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에서 지금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대부분 잘 안 보이네요. 영어 교과서에서 대부분 이제 좀 수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몇 개 되지가 않고 이렇게 전체적인 핵심 파닉스 규칙은 우리가 이제 따로 조금 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생이고요. 그리고 파닉스를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파닉스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리뷰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초등학생한테 딱 맞는 파닉스 학습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파닉스 학생이 하는 파닉스 학습 방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핵심 파닉스 규칙을 이해해서 단어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단어로 학습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빈도수가 낮은 어휘가 아닌 우리 어떤 단어로 학습하면 좋냐면 초등학교 지정, 그 교육과정 지정 필수 어휘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파닉스 규칙을 학습하면 영단어도 배우고 파닉스 규칙도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배운 다음에는 파닉스 규칙을 배운 다음에는 꼭 단어에 적용해야 되지만요, 그것들을 다시 또 문장으로까지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파닉스가 스타트다, 자, 요 교재를 중심으로요, 파닉스 핵심 규칙이랑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사용법을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그 교재를 학습할 때, 자, 이 교재 학습할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교재를 학습하면서 내가 정말 파닉스 규칙을 완전하게 정말 다 알아야지 라는 그런 개념보다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그러한 부분보다 그냥 영단어를 소리 중심 학습법으로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이 책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지금 이 교재의 구성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영어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 교재는요, 자, 1권 그리고 파란색 책이 2권이에요. 1권, 2권, 자,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본책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워크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책하고 워크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어떤 교재를 고르시든 간에 목차를 먼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학습 플랜을 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는요, 한 권에 유닛이 몇 개가 있냐면 21개가 있어요. 그리고요, 챕터가 6개가 있는데 각 챕터마다 끝나면 챕터 리뷰 테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요, 유닛이 21, 그 다음에 리뷰가 6개, 합치면 몇 개죠? 27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매일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27, 27, 그죠? 27일 코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학습 스케줄이라는 것은요, 내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 보면은. 그래서 그 학습 스케줄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27개의 유닛을 매일매일 사용하지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고요. 하지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것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유닛을 나가지 않아도 좋으나 매일매일
배웠던 것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이 파닉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유닛 하세요. 하지만 나머지 6일은요, 학습한 내용, 그 단어, 그 파닉스 규칙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작은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펴서 그 단어들을 한 번씩 쭉 다시 한번 읽어도 좋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파닉스가 스타트다 교재는요, englishbus.co.kr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온라인 부가 자료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부가 자료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자, 이렇게 단어 쓰기 노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요, 잉글리시버스에서 다운받아가지고요,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요,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랑 같이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단어 쓰기, 그쵸? 단어 쓰기 노트예요. 그런데 요거를 할 때는요, 그냥 아이들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철자 읽으면서 쓰는 거. 자, 뭐 G, L, A, S, S, G, L, A, S, S 이런 식으로 철자를 읽으면서 쓰는 거는 절대 지양하셔야 되고요.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음가에 대한 소리를 내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glass, 그쵸? glass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서 단어 쓰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 요 부가자료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 그쵸?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까지 유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가자료가 있냐면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이 테스트 클릭 같은 경우는요, 유닛 테스트, 한 유닛이 끝날 때마다 정말 어떠냐면 너무 간단한 원 미니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이렇게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요, 한 유닛 끝나고 나서마다 하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순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선은 본책 유닛 하나를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워크북을 펴서 워크북에도 동일한 유닛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아이가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유닛 테스트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아이 스스로 이제 그 숙제로 내주셔도 되고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단어 쓰기 노트를 활용해서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한번 읽으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단어는 읽으면서 쓰고 또 어떻게 단어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또 어떤 거를 하면 좋으냐면, 이거는 뭐 저는 하셔도 되고 혹시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배제해 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좀 했으면 하고 좀 추천을 드리는 방향은 뭐냐면요, 우리 본책에 보면 여기 그 매 유닛 스텝 3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까지 좀 써보는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mp3 그 음성이 다 있어요. 음원들이 다 있어요. 원어민 음원이. 그래서 요거를 보지 않고 내가 그 스텝 3에 해당하는 음원을 듣고 문장을 공책에 다시 써보는 것. 요거까지 좀 초등학교 아이들 파닉스 학습할 때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유닛을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유닛 1 처음 배웠던 그 유닛 1에 대한 단어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유닛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테스트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테스트다라고 하면은 막 틀리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또 단어 암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할 때도요, 우리가
그 한 두 가지 방법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뭐 공책에다가 1번, 뭐 2번, 3번, 4번 해서 단어를 배웠던 그 학습했던 단어들을 좀 불러주시는 방법. 그런데 이때 불러줄 때 이제 좀 우리가 해당 음소들 배웠던 그 타겟 음소 규칙들 있죠. 그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불러주실 수 있겠죠. 뭐 glass라고 한다면은 glass 이렇게 음소로 좀 나눠서 불러주고 그 다음에 glass glass 이런 식으로 좀 단어 하나를 불러주실 때도요 음소를 나누어서 좀 불러주시면서 그 단어 테스트를 보게 되면 아이가 훨씬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도 조금 유도를 해보시고 아니면 이것도 조금 아이가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은요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Number one. 자, 첫 번째 단어 뭘 쓸 거냐면은 glass 쓰세요. 라고 하고선요. 우리가 배웠던 해당 음소. 이런 식으로 조금 빈칸만 몇 개만 아이가 쓸 수 있을 법한 그 빈칸 몇 개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써주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좀 연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혼자서 차근차근 써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조금 게임으로 재미있게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 단어 테스트라고 막 1, 2, 3, 4 막 해가지고 그렇게 정형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게임처럼 아이가 그냥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게임처럼 조금 아이의 흥미를 조금 이끌어주는 것도 좋겠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단어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읽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단어를 저는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해서 썼지만 그냥 손으로 쓰셔도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주사위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라인에 있는 단어를 먼저 아이가 쭉 읽게끔 하는 거예요. bat, pin, save, wave, bake 이렇게 쭉 읽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단어 리뷰 할 때도 좋고요. 꼭 바로 직전에 학습했던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학습했던 단어들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학습하면요. 읽어내는 어떤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런 매트릭스 칸을 만드는 거예요. 빈칸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사위를 2개를 준비해요. 하나는 1, 2, 3, 4, 5, 6이 써져 있는 그 주사위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A, B, C, D, E. 근데 주사위 중에서 A, B, C, D 이렇게 있는 주사위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저는 사실 이거 주사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저 뭘로 만들었냐면 저 화장품 구입하고 나서 화장품 케이스. 그쵸? 여기 크림 넣어져 있던 그냥 케이스예요. 그걸로 이렇게 시트지 싸가지고 만든 거고 시트지 안 싸도 돼요. 우리 우유팩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잇으로 그냥 A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던지면 이게 주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하고 숫자가 써져 있는 주사위, 알파벳이 써져 있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래갖고 A,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 A, 2에다가 뭘 쓸 거냐면은 아까 전에 했던 거 glass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A2 주사위 던진 다음에 A2 해서 여기다가 glass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던졌어요. 이번에는 D4가 나왔어요. 이번엔 black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또 찾겠죠. 매트릭스 D4 좌표를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black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단어 테스트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뭔가 엄마랑 게임하는 것처럼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아이가 어떤 단어, 어떤 음가를 좀 어려워하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는 듣는 연습, 또 쓰는 연습, 그리고 내가 쓴 것을 읽는 연습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 교재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 여기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자,
알파벳 여기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대소문자 확실하게 구별하는지 그거 확인하세요. 그리고요, 그 뒷페이지에 또 보시면요, 기초 실력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 이제 뭐 대표 음가를 조금 알파벳 대표 음가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정말 기초적인 단어를 조금 알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 테스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한 다음에 본 책을 이제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는요, 도대체 막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어디 기관에,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들도 뭐, 파닉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파닉스 그 핵심 규칙, 요게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그 파닉스를요, 홈스쿨로 진행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파닉스 학습을 도와주실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파닉스 핵심 규칙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조금은 알고 계시면 좀 더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교재 안에서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페이지를 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파닉스 그 규칙들이 쭉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단자, 단모음, 뭐 이중모음, 모음 Y 막 이런 식으로 막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요, 네, 여기다가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우선은 파닉스 규칙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아시다시피 자음하고 모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음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단자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 있는 거. 자, 하나 있는 단자음. B, B, C, 크 이런 식으로 하나 있는 단자음 요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음이 한 개가 있는데 소리가 두 가지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C, 크 하면은 코인이란 단어도 있지만 C가 발음이 나가지고 뭐 city 이런 단어, C-I-T-Y city 이런 단어들은 S 발음처럼 들리죠. 그런 경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자음 중에서는 자음이요, 이렇게 연속해서 오는 연속자음, 연속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앞뒤로, 자음 앞뒤로 좀 자음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부르가 아니고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속 자음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자음이 연달아서 두 개 오기는 하는데 소리는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음 소리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음이라고 했을 때, 모음이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요. 헷갈려 하고요. 이거는요, 뭐 완전하게 한다라기보다는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 라는 거를 조금 뭐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그 경험하고 많이 만나고, 뭐 책에서도 많이 만나면서 좀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그 하나 있는 단모음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가 cat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예시를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있어서 에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cat 뭐 하나 있는 경우 단모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장모음이 있어요. 장모음의 뭐 경우도 많은데, 장모음 중에서도 이제 뒤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케이크처럼요, 이렇게 뒤에 이가 붙어가지고 요 이 A 소리가 알파벳 이름처럼 A 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말해요. 그 알파벳 이름처럼 소리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장모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모음이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왔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연속해서 오는 거, 이런 경우도 이제 장모음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연속해서 모음이 오는데 그 소리가요, 새로운 하나의 모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모음 뒤에다가 R이 붙어가지고요. 이 R의 영향을, R 발음에 영향을 받는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R 통제 모음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R controlled vowel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car처럼 이런 식으로 R의 영향을 받는 모음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도 했지만 happy처럼 이 Y가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그래서 모음은요, 우리가 A, E, I, O, U 이렇게 5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파닉스에 오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모두 20개의 모음 소리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러한 파닉스 규칙들이 여기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 교재에 모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파닉스 규칙을 학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파닉스 규칙 학습과 함께 어떻게 초등 필수 어휘들을 암기하고 연습하는 것 목표라는 것을 꼭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닉스가 스타트다 교재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이가 있죠.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 교재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교재랑? 단어가 읽기다 스타터 이 교재 같이 병행하세요. 특히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라면 더더욱이나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은 지금 단어에 대한 부족이 좀 이제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단어를 빠르게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가 스타트다 요거랑 단어가 읽기다 이렇게 같이 하시면요,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이 여기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콘텍스트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파닉스가 스타트다 교재를 완료하고 나서 자, 이 두 교재를 병행하기가 조금 버겁다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다 1, 2권을 끝내고 나서 뭘로 넘어가시냐면은요, 이 단어가 읽기다 스타터 아니고요, 단어가 읽기다 1, 2, 3, 4권 요걸로 이제 넘어가시면 좋아요. 자, 아니면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 교재 하시면서요, 우리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시리즈 있잖아요. 자, 프리스쿨 스타터 가장 첫 단계거든요. 요 교재 같이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파닉스를 한 번씩 했고 파닉스가 스타트다를 통해서 파닉스를 리뷰하고 싶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요, 이 책이랑 무슨 책이랑 같이 하냐면 프리스쿨이라는 레벨이랑 같이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파닉스가 스타트다랑 다른 교재랑 좀 이렇게 병행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요, 파닉스가 스타트다 1, 2권 진행하시고요, 그냥 바로 프리스쿨 스타터 진행하시고, 만약에 아이가 좀 학습 속도가 좋고 좀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교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교재로 넘어가시면 좋으냐면 프리스쿨 플러스라는 레벨로 좀 넘어가시고요. 지금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교재 같은 경우는 뭐 레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레벨 선택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영상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조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파닉스가 스타트다 하면서 다른 리딩 교재들 같이 병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요, 사실은 이 한 교재에서 봤던 이 어휘들을 다른 교재에서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영단어는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막 영단어, 나만의 영단어장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 나만의 영단어장 만드는 게 왜 만드는데요?
자주 만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는 거 중요하니까 그렇게 꾹꾹 여러 그 교재들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배운 파닉스 역시 눈에 많이 익혀가지고요. 자동화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리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까지였고, 지금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조금 다시 뵙도록 다시 뵙는 그날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